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약봉투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질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왜 공복혈당은 내려갈 듯 내려가지 않고 왜 몸은 예전보다 더 지치기만 할까? 오늘은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이 특히 불안해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췌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왜 비싼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것에서 갈리는지. 둘째, 인슐린이 부족해지는 길목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생활 신호가 무엇인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혈당 관리의 싸움을 약의 양으로만 이기려다가 정작 베타 세포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손해를 줄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췌장이 완전히 지치기 전에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음식으로 당뇨 식단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라디오 부스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 70대 초반의 한 청취자분이 상담 편지를 주셨어요. 이분은 20년 넘게 당뇨를 관리해 오셨고 지금도 약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복혈당이 자꾸 올라가고 식후에는 더 심하게 출렁이는 느낌이 든다고요. 병원에서는 약을 추가하거나 상황에 따라 주사 치료도 고려해 보자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더 잘못하고 있나?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건가? 이 문장을 읽고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을 더 늘리기 전에 췌장을 덜 힘들게 하는 팝상으로 바뀐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한 번 더 분명히 하겠습니다. 당뇨는 약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이 아무리 정교해도 식사가 매일 췌장에 과부하를 걸고 있다면 췌장이라는 공장은 계속 지칠 가능성이 큽니다. 췌장은 무뚝뚝한 장기라서 크게 아프다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생활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췌장 건강을 돕는 저렴한 음식 10가지를 단순 나열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왜 그 음식이 인슐린 분비와 인슐린 감수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혈당 관리에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까지 라디오 진행처럼 차근차근 풀겠습니다. 키워드는 미리 박아두겠습니다. 당뇨, 혈당, 공복혈당, 췌장 건강, 인슐린, 베타세포, 당뇨식단, 혈당관리, 식이섬유, 항산화, 염증, 장건강, 저렴한 음식, 시장음식, 시니어 건강. 이 키워드들이 오늘 하나의 길로 연결될 겁니다. 이제 대부분이 착각하는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혈당은 단맛만 줄이면 된다입니다. 물론 단 음료와 과자를 줄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뇨 식단에서 더 큰 변수는 의외로 탄수화물의 형태와 식사의 순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밥 한 공기, 빵 한 조각이 같은 탄수화물이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는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떨어지기 쉬운데 이 출렁임이 반복되면 췌장은 계속 더 많은 인슐린을 찍어내야 합니다. 베타세포가 쉬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약을 먹으니 밥은 평소대로 먹어도 된다입니다. 이건 손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약이 혈당을 잡아주는 동안에도 췌장은 여전히 소화 효소를 만들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과 잦은 야식은 염증 신호를 키우고 밤사이 혈당 관리의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수면이 흐트러지면 다음날 공복혈당이 더 높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왜 아침부터 높지라고 불안해하시는데 사실은 전날 저녁의 선택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착각은 좋다는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입니다. 시니어 건강에서는 적당한 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한 줌, 두 줌 먹으면 칼로리가 쌓이고 밤에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혈당과 체중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는 과일 같은 말은 현실에서는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과일은 양과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냐? 비싼 영양제냐? 특별한 약초냐? 아닙니다. 지금부터 드릴 10가지는 시장 음식 수준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10가지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입니다. 췌장을 달래는 밥상은 재료보다 구조에서 승부가 납니다. 다음 부에서 그 구조와 원리를 비유와 장면으로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 잠깐만 집중을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췌장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장 비유입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곳은 여러 군데가 아니라 사실상 췌장 하나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인슐린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직원이 바로 베타세포입니다. 베타세포는 성실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즉시 일합니다. 문제는 당뇨가 오래되면 직원들이 쉬지 못하고 지치기 쉽다는 겁니다. 직원이 지치면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혈당이 더 오르고 그러면 또 더 많이 생산해야 하고 이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직원에게 더 빨리 일해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과로하지 않게 작업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당뇨식단의 역할입니다. 장면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밥을 급하게 먹고 빵과 잼으로 마무리하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혈당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췌장은 그 순간 급한 주문을 받습니다. 인슐린을 빨리 더 많이 내보내야 하니까요. 이런 장면이 매일 반복되면 베타세포는 늘 긴급근무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아침이라도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고 단백질이 곁들여지고 탄수화물이 마지막에 적당히 들어오면 혈당의 상승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췌장은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덜 급하게, 덜 스트레스 받게 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점심을 먹고 바로 의자에 깊게 기대서 1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는 장면. 식후 혈당은 원래 오릅니다. 문제는 그 오름이 너무 가파르고 오래 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아주 짧게라도 움직이면 근육이 혈당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인슐린으로도 처리 효율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단정은 금물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저녁에 배가 부른데도 입이 심심해서 과일과 간식을 계속 먹는 장면. 특히 늦은 시간에 추가 섭취는 밤사이 혈당 관리 리듬을 흔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분들은 꼭 아침에 뭘 먹어서만이 아니라 전날 밤에 어떻게 끝났는지를 같이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장 건강입니다. 췌장 이야기인데 왜 장이 나오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장이 편안하면 혈당의 출렁임이 완만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장에서 하는 일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이 불편하고 변비가 심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늘 더부룩하면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더 뿜어내고 몸은 더 긴장합니다. 그래서 췌장 건강을 말할 때 장 건강이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염증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과도한 가공식품, 부족한 수면, 잦은 스트레스는 염증 신호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있는 채소와 생선, 견과류가 자주 권해지는 이유는 여기와 연결됩니다. 자, 이제 10가지 음식을 소개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 이름만 던지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각 음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 기준으로 현실적인 섭취 방식이 무엇인지까지 짚겠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췌장을 살리는 밥상은 매일 조금씩 오래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갑니다. 첫째, 해조류 계열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는 식사의 완충 장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으로 먹으면 부담이 덜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짠 국물은 혈압에 손해가 될 수 있으니 간은 싱겁게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둘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는 항산화와 식이섬유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리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식감도 떨어지고 성분도 손실될 수 있어 살짝 익혀서 먹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향신료 중에서는 강황 같은 재료가 이야기되곤 합니다. 염증과 관련된 연구들이 언급되지만 여기서도 단정은 금물입니다. 다만 음식의 소량을 곁들여 꾸준히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향입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은 양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 같은 선택이 자주 나옵니다. 이유는 지방의 질입니다. 다만 반드시 양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의 소량, 간식 시간에 과자 대신. 이 원칙이 지켜져야 손해가 줄어듭니다. 다섯째, 콩류입니다. 특히 검은 콩 같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밥에 섞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소화가 어려우면 양을 줄이고 충분히 불리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섯째,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같은 채소는 미네랄과 함께 식사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으로 많이 드시는 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데쳐서 드시는 쪽이 무난합니다. 일곱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은 지방의 질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 방식이 핵심입니다. 튀김보다는 굽거나 찌는 쪽이 낫습니다. 소금은 과하면 손해입니다. 여덟째, 토마토 같은 채소 과일류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어떤 성분은 익혔을 때 흡수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소스에 설탕을 넣는 방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홉째, 베리류나 체리처럼 당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알려진 과일이 언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과일은 종류보다 양과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식후 후식으로 소량, 그리고 늦은 밤은 피하기. 열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연결될 수 있지만 염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싱겁게, 소량, 채소와 함께. 이 원칙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재료의 큰 지도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다음 부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한 번에 정리되는 실행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눈으로도 그려질 만큼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루틴은 완벽하게 따라하기보다 내 생활에 맞게 한두 개부터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오늘은 혈당 관리 관점에서 하루를 4구간으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오후 간식, 저녁.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점을 짚겠습니다. 아침 루틴. 아침은 공복혈당과 직결되는 구간이라 예민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공복혈당이 높다고 해서 아침을 거르는 방식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점심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은 이렇게 잡아보세요. 첫째,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들어간 국이나 채소 반찬을 먼저 한두 젓가락 드십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이나 양배추 데친 것처럼 부담이 적은 것. 셋째, 단백질을 곁들입니다. 달걀이나 두부 같은 간단한 선택이 현실적입니다. 넷째,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소량.
밥을 드시더라도 양을 줄이고 콩을 섞는 방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순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췌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몰아서 만들지 않게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것. 점심 루틴. 점심은 생활 패턴상 외식이 많고 탄수화물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손해를 줄이는 방법은 메뉴를 바꾸는 것보다 구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채소 반찬을 먼저, 단백질을 곁들이고 밥과 면은 마지막에, 그리고 식후에 앉아만 있지 말고 아주 짧게라도 움직입니다. 집 안에서라도 정리정돈을 하거나 폭도 끝까지 한번 다녀오는 정도면 됩니다. 땀을 빼라는 게 아닙니다. 식후 흐름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오후 간식 루틴. 오후는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피곤하고 달달한 게 당깁니다. 여기서 과자와 빵으로 가면 혈당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간식을 작업 보조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호두처럼 소량으로 포만감을 주는 간식, 혹은 플레인 요거트처럼 당이 과하지 않은 선택. 과일을 드신다면 소량, 그리고 단독으로 많이 드시기보다 식사와 가까운 시간에 적당히. 이 구간의 핵심은 과식이 아니라 다음 식사에서 폭식을 막는 것입니다. 저녁 루틴. 저녁은 다음 날 공복 혈당의 출발점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늦게, 많이 기름지게 먹으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은 가능한 한 일찍, 가능한 한 가볍게.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채소 중심 한 접시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를 한 접시 만들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곁들이고 밥은 소량. 향신료는 소량으로 풍미를 살리되 위가 예민하시면 강황 같은 재료는 과하지 않게.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달달한 간식을 끊는 것이 공복 혈당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점입니다. 첫째,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음식은 약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둘째, 특정 음식이 무조건 좋아서 무조건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식의 단정은 금물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셋째, 위와 장이 예민하신 분은 식이섬유를 갑자기 늘리면 가스와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물과 함께 조리해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생선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식품이 맞지 않으면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선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실천의 뼈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당뇨가 오래됐는데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나? 비용이 들지 않나? 하루에 다 챙길 수 있나? 마지막 부에서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하나만 기억할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저는 이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췌장은 무리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덜 힘들게 해서 살아날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은 인슐린을 더 많이 짜내는 싸움이 아니라 인슐린이 덜 필요하도록 생활을 설계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그 설계의 가장 쉬운 출발점이 당뇨 식단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고, 그 구조는 비싼 재료가 아니라 시장 음식 같은 저렴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대부분이 착각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단맛만 줄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양만 믿고 식사를 그대로 두면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좋은 음식도 과하면 손해가 된다는 것. 둘째, 췌장 건강의 원리를 공장 비유로 이해했습니다. 베타세포가 쉬지 못하면 지치기 쉽고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셋째, 실행 루틴을 드렸습니다. 아침은 식이섬유와 단백질 먼저,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소량. 점심은 식후에 조금 움직이기. 오후 간식은 과자 대신 소량의 견과류나 부담 적은 선택. 저녁은 일찍 가볍게 끝내기를 해보세요.